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카페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계속 그 상가 관련된 그 특강 뭐 이런 것, 상가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지금 제가 내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어제에 이어서 바닥권리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닥권리금이 제가 이제 경험상 바닥권리금은 강주권 내에는 극히 좀 드문 것 같습니다. 특히 바닥권리금 서울 쪽에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바닥권리금은 이제 어디서 형성되냐면 정말로 형성될 만한 자리는 강주권에서는 그 강주광역시나 이렇게 지방에서는 아주 거기서 그 지구에서 그 지구 단위에서 가장 좋은 예를 들어 상무 쪽에서 가장 좋은 예를 들어 사거리 코나 건물의 코나 호실 정도만 바닥권리금이 형성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바닥권리금에 받을 수 있는 주체는 누구냐? 대부분 우리는 권리금이라고 하면 전 임차인이 자기가 나가면서 후 임차인한테 받아내는 거죠. 임차인이 건물주한테는 못 받아내고 후 임차인한테 받아내는 거죠. 그게 뭐니까 시설 권리금. 내가 이 건물에다 시설을 했으니까 이 시설을 뜯어내지 않을 테니까 당신한테 받아내는 거고, 또 내가 여기서 이만큼 장사를 잘했으니까 영업에 대한 이익, 영업 권리금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장사를 못하게 되면 보통 우리는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원상복구란 말이 써져 있어요. 원상복구란 말이 써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건물주한테 어떠한 그 뭣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끔씩 봐보면 자기가 뭐 들어왔을 때는 이게 상가에 뭐 콘크리트만 있었는데 자기가 벽지에 바르고 여기 전기 시설을 하고 뭐 승합을 하고 이렇게 설치를 했다. 그러니 돈은 담은 얼마를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임차인분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들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죠. 그냥 그러면 처음에 했던 대로 원상복구가 써져 있으니까 원상복구를 다 해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장사를 이렇게 해본 사람들은 그게 원상복구를 하면 폐기물 처리비가 나옵니다. 어차피 다 쓰레기가 되니까. 그래서 보통 임차인들은 그냥 제가 이거 그대로 놔두고 나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꼭 좀 별로 장사를 못 해본 사람들은 이제 임차인이 꼭 임대인들한테 뭘 자꾸 내가 에어컨이 설치되어 졌어요, 뭐 승합을 했어요, 뭘 했어요 하면서 달라고 하죠. 칸막이가 되어 졌어요 하면서. 그러면 이제 임대인들은 삔또 상하죠. 이게 내가 보기에는 다 쓰레기인데 원상복구 하시오, 이렇게 되면 이제 원상복구 하게 되면 그 규모가 적은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2, 300 나올 수 있지만 규모가 큰 2층 이상 같은 데서 한 5, 600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들은 그 철거 비용이 돈이 더 생기기 때문에 장사를 해본 사람들은 눈물을 머금고 어떻게 하죠? 그냥 그저 철거 안 하고 나갈 테니 그냥 이거 그대로 놔둔 사장님이 가지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장사 이렇게, 그래서 권리금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임차인이 자기가 임차인을 모셔와서 후속 임차인한테 넘겨야 돼요. 근데 이거 거꾸로 방해하는 경우, 자기가 이 시세가 예를 들어서 5천에 200이었다. 근데 5천에 200에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건물주가 느닷없이 나는 1억에 300 이상은 받아야 된다 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깨버린 경우라면 이제 임차인이 건물주를 상대로 해서 시설 권리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판사들은 그것을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이 케이스 빼놓고는 건물주가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만 아까 제가 말씀했죠. 그래서 장사가 아주 잘 되는 데는 이제 영업 권리금이 되죠. 근데 장사가 아주 잘 되면서 위치가 누가 봐도 정말 끝내주는 위치, 사거리 코나 건물에 아주 서로 들어오려고 줄을 서 있는, 자, 이런 경우 심지어는 임차인이 임차인한테 바닥 권리금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임대인이 후속 임차인한테 바닥 권리금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케이스를 다 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바닥 권리금은 엄밀하게 말하면 건물주가 받아야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바닥 권리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위치에 대한 특성이거든요. 근데 바닥 권리금은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임동성이라는 사람이 상가 임차인이에요. 그럼 내가 사거리 코너 건물에 아주 좋은 데서 장사를 너무 잘해. 그래서 이게 파리바게트야. 내가 장사를 했어. 그래서 후속 임차인을 데려왔어. 근데 후속 임차인한테 여기가 이 인테리어 시설을 하는데 1억이 들어갔어. 1억 주고 내가 영업 장사가 너무 잘 된다. 장부 보여주고 영업 비용 해서 5천을 주고 여기 근데 위치가 너무 좋아. 그래서 5천 더 주라 해서 2억을 권리금으로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후속 임차인 입장에서는 위아래로 쑥 훑어보고 기분 나빠할 수 있겠죠. 아니 당신이 주는 이거 인테리어 비용, 직기 비품비까지 해서 1억 내가 인정해 주겠다. 1억이 뭐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설명하기 편하겠으니까 이렇게 한 거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1억 인정해 주고 그다음에 당신이 이렇게 장부 보여줬더니 정말 고객 데이터도 넘겨주고 뭐 해서 야 5천, 1억 5천까지는 내가 주겠는데 야 추가로 바닥권리금이라고 5천 주는 것은 이건 좀 황당하지 않냐 해서 사실은 지방에서는 이게 바닥권리금이 되게 인정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전 임차인이 후속 임차인한테 바닥권리금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임대인이 후속 임차인한테 이걸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임대인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보증금 1억을 주고 바닥권리금으로 5천만 원을 주고 임차료는 월 300에 부가세 별도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5년 후에 장사를 하고 빠져나가면 권리금, 아니, 보증금 1억은 돌려주지만 이 바닥권리금 5천원을 내가 먹겠어?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매달 또 330만 원씩은 줘야죠. 세금계산서 끊고, 임차료로. 근데 이것을 웬만한 그 현장에서는 임차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후속 임차인이. 이거 황당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그거죠. 제가 보기에도 바닥 권리금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임차료를 올려라. 330 할 거 그러면 350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치가 서로 인정된다고 하면은 이게 사실은 제가 바닥 권리금이 따로 받는 거냐 임차료에 그냥 바닥 권리금이 합쳐져서 믹서돼서 플러스돼서 전가되느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정말로 저기가 괜찮을 것 같아. 정말로. 그래서 그 임차인이 정말로 괜찮을 것 같으니까 내가 그 바닥 권리금을 주고라도 오픈하려고 한 사람은 있겠죠. 근데 많은 임차인이 후속 임차인들이 뒤에 온 임차인들이 어떻게 해요?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고 속으로 그러죠. 나 당신과 아직 계약은 안 했지만 속으로 마음속으로 뭐라 해요? 이런 사기꾼 날강도 같은 놈이 어디가 있나 이렇게 말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다분히 많이 있어요. 이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이 위치가 내 건물은 사거리 코너 건물이고 누가 봐도 너무 좋고 아무나 들어와도 장사가 너무 잘 될 것 같아. 쉽게 말해서 장사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와서 장사를 해도 너무 잘 될 것 같은 위치야. 그런 거에 대한 권리금을 달라고 하는 게 바닥 권리금이거든요. 근데 이게 서울은 꽤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강주는 아주 드물게 있는 것 같고, 지방에는 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근데 제가 보통 이제 중개하다 입자 보면 그 바닥 권리금은 거의 좀 이렇게 설명하기도 힘들고, 또 제가 현업 중개사잖아요. 이게 그 바닥 권리금은 차라리 받지 마시고, 중개 수수료를 좀 높여라. 그래서 그 협의를 보게 하시는 게 이게 괜찮지 않는가, 뭐 이런, 저는 이제 중재안이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이제 바닥 권리금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실무에 있어서는 바닥 권리금은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상 바닥 권리금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나주 혁신도시에서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지기입니다. 그래서 상호는 카페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토지, 꼬마빌딩, 상가, 아파트를 중점 중개 거래하고 있고 제 사무실에서 여러 명의 공인중개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물건을 010-727-4080으로 주시면 제가 물건을 접수해서 유튜브 또는 네이버 카페, 네이버 또는 한방, 또는 밴드 이런 공인중개사방들이 움직여 있는 밴드의 방에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널리 유포시켜서 이렇게 중개 거래를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물건 광고도 유튜브로도 하고 제가 또 부동산 신문 있고 행간의 의미를 보여드리기도 하고
또 나주 혁신도시 관련된 정보도 올려드리고요. 또 제가 부동산 강의 형태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좋다고 판단되시면 구독, 좋아요를 많이 부탁드리고요. 주변 지인들 분께도 많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